자,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한 남자가 정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완성한 거대한 프로젝트, 바로 사마천의 사기에 대한 해설서들입니다. 네, 이 자료들이 재밌는 게 사기를 그냥 역사책으로만 보질 않아요. 맞아요. 오히려 뭐랄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이다. 아니면 3000년치 인간 데이터를 담은 성공학 보고서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 관점이 아주 흥미롭죠. 그래서 오늘 이 위대한 책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 또 얼마나 혁신적인 구조를 가졌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당신에게 왜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이 사기를 정말 흥미롭게 풀어내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천이라는 사람과 이 사기라는 책을 절대 떼어놓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저자와 텍스트를 하나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보통 역사서는 저자의 삶이랑은 좀 별개로 그냥 객관적인 텍스트로만 읽히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기만큼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가 겪었던 그 지독한 고통, 그 치욕이 어떻게 인류의 자산으로 바뀌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사기의 진짜 가치를 아는 첫걸음이거든요. 그의 삶 자체가 이 책의 첫 번째 페이지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펼쳐보죠. 사기의 시작이. 처음부터 무슨 거창한 포부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요? 네, 시작은 약속이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 아버지의 유언이었군요. 맞습니다.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도 역사가였는데 흩어진 역사를 총정리하는 이 위대한 작업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죠. 임종 직전에 아들 손을 잡고 내가 죽으면 네가 꼭 태사령이 돼서 이 일을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그린 청사진을 아들이 이어받은 거네요? 네, 상고시대 황제부터 당시 한나라 무제시대까지 무려 3000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정말 인류사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여정이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위기를 맞게 되죠? 맞습니다. 한창 집필 중이었는데 그 흉노아의 전쟁에서 패하고 투항한 동료 장수가 있었어요. 이릉이라고. 아, 그 이릉 장군 사건이요? 네, 그를 변호하는 발언을 좀 했다가 황제인 무제의 분노를 제대로 사게 된 거죠. 황제의 영린을 건드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내려진 선고가 사형을 당할래 아니면 궁형을 받을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였어요. 궁형,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일종의 거세형이었죠. 네. 자료들을 보면 당시 선비들한테 이 궁형이라는 건 그냥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어요. 정신적으로는 사형보다 더한, 뭐랄까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하던 시대였으니까요.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을 그냥 다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냥 자결로 명예를 시켰어요. 그런데 사마초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네. 죽음 대신 궁형을 선택하죠. 주변의 온갖 조롱과 멸시를 그냥 온몸으로 다 받으면서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는 왜 죽음보다 더한 치욕을 견디면서까지 살아남으려고 했을까? 단순히 아버지 유언 때문만이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절망에 무너져 내렸을 텐데 사마천은 그 고통을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바꿔버리죠. 네, 그게 바로 밟은 저서. 밟은 저서 울분과 분노를 터뜨려서 글을 쓴다. 맞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찬 그 울분을 글쓰기에 다 쏟아 부은 거죠. 이건 단순한 회복 탄력성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그러게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죠. 회복을 넘어서 자신의 상처를 인류 전체를 위한 거울로 빚어낸 것에 가깝습니다.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뭘요? 여기서 내가 치욕을 못 이기고 죽으면 내 이름은 그냥 역사 속 수많은 원통한 넋들처럼 먼지처럼 사라진다. 하지만 이 책을 완성하면 내 정신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아, 육체 대신 글로써 영생을 얻으려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훼손된 육체 대신에 52만 자에 달하는 글자로 자신의 정신에 영생을 부여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복수가 인류를 위한 역사서술이라는 가장 고귀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순간이죠. 듣고 보니 사기라는 게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사마천이라는 한 인간이 자기 모든 걸 걸고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네요. 나는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것을 남기겠다는 선언처럼 들려요. 네, 맞습니다.
이연처절한 배경을 알고 나니까 사기의 그 독특한 구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의 고통이 책의 형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기는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고요. 네, 편년체가 아니에요. 사마천은 기전체라는 인물 중심의 서술 방식을 역사상 처음으로 창조해냈습니다. 기전체. 이걸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사건을 여러 주인공의 시점으로 각각 따로 촬영을 해요. 그리고 그걸 교차 편집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역사판 멀티버스를 설계한 거랑 비슷합니다. 역사판 멀티버스라니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이 기전체라는 시스템이 크게 5가지 다른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네, 5가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레이어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역사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본기. 네, 이건 황제나 왕들의 기록이죠. 맞습니다. 제왕들의 기록인데 여기서부터 사마천의 비범함이 딱 드러나요. 어떤 점에서요? 그는 공식적인 승리자만 주인공으로 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나라를 세운 유방에게 패배한 비운의 영웅 초패왕 항우 있잖아요. 네, 항우. 그 항우의 이야기도 버젓이 제왕의 기록인 본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아, 정말요? 패배한 사람인데도? 네, 심지어 공식 황제는 아니었지만 막후에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던 여성 유방의 아내 여태우의 이야기도 여태우 본기로 따로 다뤘죠. 와,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파격이었겠는데요? 승자의 기록이 역사라는 공식을 그냥 정면으로 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인 직위보다는 실제로 역사를 움직인 힘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이걸 직시하고 기록하려 했던 겁니다. 철저한 리얼리즘이죠. 역사를 응당 이래야 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러했다는 사실의 관점에서 봤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는 서인데요. 이건 더 독특해요. 서요? 네, 이건 국가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하는 뭐랄까 8편의 전문 논문에 가깝습니다. 예법, 음악, 찬문, 경제, 치수 같은 사회의 인프라를 다루죠. 특히 그 돈의 흐름을 분석한 평준서 같은 건 지금 경제학자가 읽어도 놀랄 만큼 정교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단순히 전쟁이나 정치 사건만이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사회를 지탱하는 제도야말로 역사의 본질이라는 걸 2000년 전에 이미 간파했던 겁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세 번째는 세가입니다. 이건 주로 각 지록을 다스렸던 제후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루는데요. 제후들의 이야기. 네. 근데 여기서도 사마천의 기준은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자입니다. 아, 공자요? 공자는 왕이나 제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높은 벼슬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지만 그의 사상이 후대에 미친 그 막대한 영향력을 인정해서 공자 세가로 편입시킨 겁니다. 사상적 영향력이 영토를 가진 제후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거죠. 와, 실질적인 영향력을 기준으로 역사를 완전히 재배치한 거군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레이어가 많은 분들이 사기의 꽃이라고 부르는 열전입니다. 아, 저도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자객, 상인, 의사, 관리는 물론이고 심지어 법을 악용한 홍리들까지. 바로 이 열전이야말로 인간 군상 멀티버스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부분입니다. 거대한 담론 뒤에 가려져 있던 그 생생한 인간의 얼굴을 만날 수 있거든요. 혹시 인상적인 이야기 하나만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자객열전에 나오는 예양이라는 인물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주 짧지만 강력합니다. 예양. 네, 이 사람이 자기를 알아준 주군을 위해서 목숨 걸고 원수를 갚으려고 암살을 시도하다가 2번이나 실패해요. 마지막에 붙잡혔을 때 원수에게 청을 하죠. 마지막으로 당신 옷이라도 한번 베게 해달라고요. 옷을요? 네, 근데 그 원수인 조양자가 의로운 사람이라면서 옷을 벗어주자 예양은 그 옷을 3번 칼로 내리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끝냅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요. 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성공한 영웅이 아닌데도 그 신념과 의리를 지키는 모습이 수천 년이 지나도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오는군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 있으니 열전이 사기의 심장처럼 느껴질 만하죠. 성공과 실패, 옳고 그름을 넘어선 다양한 인간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관계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장치도 있다고요? 아, 네. 마지막 5번째 레이어, 표입니다.
이건 현대의 인포그래픽처럼 여러 왕조와 인물들의 연대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타임라인이에요. 정리하자면 사마천은 그냥 역사가가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인물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시스템을 분석하고 심지어 시각화까지 한 시대를 초월한 데이터베이스 설계자였네요. 맞습니다. 정보 아키텍트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사마천의 그 개인적인 고뇌, 그리고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책의 구조, 이 모든 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당신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2000년도 더 된 이 낡은 책을 읽어야 하는 걸까요? 이 책이 우리한테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좀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질문요? 네. 사마천은 백이열전에서 이렇게 물어요. 의롭게 살다 굶어 죽을 백이와 숙제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천수를 누린 도척 같은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하늘의 도리라는 것은 옳은 것인가? 그른가? 텐다우시 에페이야 하고 말이죠. 와, 이거 정말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그렇죠. 보통 고전이라고 하면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교훈을 줄 것 같은데 정반대네요. 오히려 그런 단순한 도덕률을 의심하고 세상이 늘 정의롭거나 공평하게 돌아가진 않는다는 그 냉정한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사기를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민낯, 그 복잡성과 모순을 전부 다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인간의 본성, 권력의 속성, 세상에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사기는 3000년간 축적된 성공과 실패 사례를 담은 일종의 인생 데이터 시뮬레이션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 비유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수많은 케이스 스터디가 담겨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많죠. 가령 당신이 리더인데 능력은 정말 출중하지만 야심이 너무 커서 다루기 힘든 부하 직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머리 아프네요. 이 직원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사기를 펼치면 한나라를 세운 유방과 그의 최고 명장이었던 한신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유방은 한신의 천재적인 능력을 알아보고 과감하게 기용해서 천하를 얻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야심을 끝없이 경계했고 결국 천하를 통일한 뒤에는 그를 숙청해버립니다. 성공을 위해선 그의 재능이 필요했지만 성공한 후에는 그의 존재가 위협이 되었다. 단순한 해답이 아니라 신뢰와 야망, 재능과 견제 사이의 그 복잡한 역학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네요. 그렇죠. 정말 현대 경영학 케이스 스타디 같지 않나요? 네, 정말 그러네요. 또 다른 예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잖아요. 그렇죠. 사기의 화식 열전은 상인과 부자들의 이야기인데요. 놀라운 점은 사마천이 상업을 천하게 보던 당시 유교적 분위기랑은 다르게 부는 인간의 본성이다, 가난은 수치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부의 축적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요? 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법, 생산 주기를 예측하는 법 같은 구체적인 부의 원리를 분석하면서 경제적 자립이야말로 인간이 존엄을 지피는 기본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거야말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이죠. 리더십의 딜레마부터 부의 철학까지 정말 없는 게 없네요. 결국 사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인 셈이군요. 그리고 그 모든 사례 연구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결국 사마천 자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아, 그가 겪었던 최악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개인의 비극을 인류 전체를 위한 자산으로 승화시킨 그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결국 사기를 읽는다는 건 사마천이라는 한 위대한 인간과 마주 앉아서 그의 삶을 건 질문에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겠네요. 네. 그래서 자료의 마지막 표현처럼 사기는 박물관에 박제된 죽은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기를 펼치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2000년 전의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가 어떻게 그 상황을 돌파했는지 혹은 왜 실패했는지를 보면서 지금 나의 선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위대한 집념이 만들어낸 역사서 사기를 통해 그의 삶과 체계 구조,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까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개인의 고통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창조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지, 또 역사를 기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여기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사마천은 황제나 영웅뿐만 아니라 자객, 상인, 의원, 심지어 실패하고 잊힐 뻔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귀중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역사의 주인공들을 선택해서 인간 멀티버스를 구축했죠. 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남기고 있으며 또 누구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는 것, 그것이 사기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